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재 111페이지 직류 전동기 종류 여기부터 진도를 나갑니다. 이 직류 전동기 하게 되면은요, 직류를 먹어서 회전자가 돌아가는 전동기 하게 되면은요, 회전자를 이용해 먹자. 이것이 뭐냐 하면 전동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이하게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많이 사용하는 교류전을 먹는 게 아니라 직류 전기를 먹어서 회전자가 돌아가는. 자, 코일을 이러한 형태로 철심에다 감아요. 제가 들고 있는 것이 회전자입니다. 이 회전자, 이것이 이 안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돈다면 이 축을 이용해 먹는 거죠. 여기다가 무엇을 감아서 돌리고 하는. 자, 그러면 먼저 전동기는 뭡니까? 영어로 못하죠. 그래서 전동기를 간단히 설명을 드린다면, 전기를 먹어서 회전자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회전자를 이용해 먹는 그것이 뭐냐 하면 이제 전동기인데, 전기적 입력을 기계적 출력으로 변화시키는 회전기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전기적 입력을 기계적 출력으로 변화시키는 회전기기가 전동기입니다. 그러면 자, 이쪽에서는 먼저 분권 전동기와 직권 전동기, 시험에 이제 거의 다 얘네들이 나오니까요. 일단은 분권 전동기와 직권 전동기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분권 전동기. 분권 전동기 보게 되면 어떻게 회로도가 이렇게 코일 철심에다 감아서 어떠한 형태를 이루고 있느냐 하면, 분권 전동기는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이제 전원을 이렇게 가해줘요. 무엇을? 직류 플러스 마이너스를, 직류 전압을 주면, 그리고 여기 이제 회전자, 이것은 발전기나 전동기나 똑같아요. 분거 발전기도 이와 같아요. 발전기는 돌려서 나오는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고, 전동기는 전원을 먹어서 회전자가 돌면 그 축을 이용해 먹는 것이 전동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 회전자에도 코일이 감겨져 있어요. 자, 그 축에다가 부하를 걸면, 부하를 매달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부하 전류가 흘러 들어가요. 또 여기에 회전자, 여기에는 전기자 전류라고 하는 것이 또 들어가고, 여기에는 또 계자 전류가 일로 가요. 자, 이것은 계자 권선이에요. 용어가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자, 먼저 이 발전기에서는요, N극, S극이 이렇게 있다면, 이 철에다가, 근데 자동차에서는 그 강철이 있잖아요. 강판이요. 거기도 그냥 그러한 강판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규소를 집어넣었어요. 손실을 줄이려고. 그래서 그 강판에다가 규소를 전체 성분의 3, 4%를 집어넣는 규소 강판을 써요. 그 다음에 그 규소 강판을 성층을 해요. 이게 싼다 이 말이에요. 변압기도 그렇죠.
제가 들고 있는 이러한 철심도 그렇죠. 다 규소강판을 성층해서 씁니다. 왜? 전력 손실을 줄이려고. 그래서 규소강판 성층을 해서 여기에다가 코일을 감아요. 기술적으로 감아서 N극애석을 만드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N극애석을 만들어요. 그러면 N에서 S로 자장이 형성이 되겠죠. 강력한 자력선이 나오겠죠. 그때 강력한 자력선, 자속 변화가 생기면 많은 유기기전력이 뜨겠죠. 큰 유기기전력이 뜨겠죠. 자, 그러면 먼저 여기 회전자, 발전기의 전기자입니다. 전류를 전기자 돌려가지고서 전류를, 전압을 뽑아내는 것을 전기자라고 그래요. 자, 근데 지금 전동기니까요. 걔네들 축이 있는데 그 축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기자 이것을 회전자, 전동기 쪽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계자, 이게요 N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를 쉽게 하실 거예요. 철심에다가 코일 감았어요. 철심에다가 코일 감았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전류를 넣어주면 자속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나온다 이거예요. 이렇게 무엇이? 자속이. 그러면 이때 F는 왜 F냐면 필드, 영어 사전 찾으면 계자라는 말이 나와요. N극, S극, 자속을 뿜어내는 얘네들을 계자, 필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동기 쪽 결론. 분권 전동기는 회전자와 계자가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평률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전원을 가해주고 회전자의 축에다가 무엇을 연결했어요? 그러면은 부하 걸린 것이죠. 그러면 부하가 걸리면 반드시 부하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부하가 없으면 부하전류 안 흘러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기 공부할 때는 전원 전압을 가해주면 부하를 회전자에다 매달면 부하전류 흘러요. 부하전류는 들어가서 여기 회전자 전기자니까요. 전기자 전류 아마추어 이게 영어사전 찾으면 전기자입니다. 자, 축에다가 부하 매달고요. 그럼 부하 전류 흘러 그래서 IA 회전자에 흘러들어가는 전류가 전기자 전류예요. 물론 이 회전자 즉 전기자 걔가 코일로 감겨 있어요. 저기도요. 그래서 코일이 갖고 있는 저항 얘는 RA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RA. 자, 그 다음에 전류는 1루도 가고 1루도 흘러 들어가겠죠. 물론 저항이 많으면 조금, 저항이 적으면 많은 전류 흘러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반드시 부하를 회전자에다 매달면 부하 전류 흐를 것이고 전기자 전류 흘러 들어갈 것이고 계자 전류 흘러 들어갈 것이고 이것은 계자에 감겨 있는 코일이 갖고 있는 저항이에요. RF. 그래서 계자 전류 들어가면서 자속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원리예요. 분권 전동기라고 하는 것은 전원 전압을 먹어서 부하를 매달면 부하 전류 흘러 들어가요. 그러면 이리로 흘러갈 것이고 전류는 이리로 흘러갈 것이다. 전기자 전류 플러스 계자 전류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죠. 그때의 자속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장이 형성되어 있다. 여기에 전류, 도체에 전류가 흐른다. 자장이 형성되어 있어요. 도체에 전류 흘러줘요. 그러면 여기에 이 도체는 힘이 나타나죠. 그 힘이 전자력, 빌 클린턴, BIL 사인 세타.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하 매달고 그러면 전원 전압 가하면 부하 전류 흘러요. 전기자 전류, 계자 전류 흘러요. 자,
자속 나오죠. 그때 자속 나오는데 이 회전자 여기는 코일로 감겨 있으니까 코일에 전류가 흘러 들어가잖아요. 오, 힘쓰네. 그래서 도는 것이죠. 상당히 어렵죠. 이해하는데요. 잘 생각하시면 이해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요. 다시 한번 전원자가 가 있어요. 회전자, 전기자에다가 부하를 매다면 부하 전류 흘러 들어가요. 전기자 전류 흘러 들어가요. 계자 전류 흘러 들어가요. 자속 뿜어내요. 어디에서? 계자에서. 계자 권선 갖고 있는 저항이 RF. 필드는 계자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때 이 회전자에는 코일로 감겨 있으니까요. 거기에 전류 흘러 들어가니까 이와 같이 전자력 생겨서 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분권 전동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쪽 파트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진도를 나갑니다. 그러면 먼저 전기적 입력을 기계적 출력으로 변환하는 기기가 전동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자, 지금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회전자가 먹었는데 전기에너지를 먹었죠. 그러면은 이 전동기 이 회전자 얘도 유기기 전력을 만들어요. 이 전압.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전력이잖아요. 이것이 VI가요. 보통 사람들은요. 발전기만 전기 만드는 줄 알아요. 전동기도 만듭니다. 전동기도. 그래서 이걸 알으셔야 돼요. 전동기도 유기기 전력 생깁니다. 발전기하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자, 보세요. 전원 가했어요. 여기에 전기자지요. 발전기나 전기자나 똑같아요. 구조상으로. 단지 전동기는 먹는 거고 발전기는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하 걸면 부하 전류 들어가요. 전기자 전류 들어가요. 계자 전류 들어가요. 자속 나와요. 그때 차장 안에 이 도체에 전류가 흘러 들어가니까 회전이 되면서 이러한 전력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개는 만들어진 전력은 기계적 출력, 돌아가려는 힘으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메가는 뭡니까? 초당 돌아가는 각도, 각속도를 말해요. 기계적 출력이 각속도 곱하기 토크입니다. 읽을 때는 타우. T역은 틀려요. 타우. 이렇게. 기계적 출력은 초당 돌아가는 각도, 돌아가려는 힘, 토크. 이렇게. 전기적 입력은 기계적 출력. 근데 입력이 아니라 얘가 만든 전력이죠. 만든 전력은 돌아가려는 힘,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바뀐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의해서 먼저 시험에 직류전동기의 탄골 손님, 자, 수학적으로 타우는 오메가 분의 P 쓸 수 있죠. 자, 이것은 이게 이 오메가가요. 전압파형, 전류파형 갖고 할 때는요. 2파이 F죠. 근데 회전하는 것 갖고 할 때는 2파이 N이에요. 2파이 N. 자, 이건 근데 초당이에요. 초당. 초당은 아니잖아요. 전기 쪽에서는 분당을 해요. RPM으로 합니다. RPM. 로테이션 퍼 미니트예요. 그러면 자, 이것을 분당으로 고친다면 2파이. 분당은 이렇게 대문자로. 분당을 60으로 나누면 초당 되잖아요. 이렇게. 번분수입니다. 이것은요. 분수끼리 놀아야죠. 번분수요. 분수네. 너도 분수를 해라. 그럼 1분의 P죠. 분수. 자, 내양 곱하면 2파이 N. 외양을 곱하면 60P. 자, 계산기 때려. 그러면 이것은 9.5 N분의 P.
단위는 뉴턴입니다. 뉴턴 곱하기 미다. 단위 잘 보셔야 됩니다. 단위요. 상당히 중요한 공식이에요. 우리는 시험을 보기 위해서 직류전동기 토크 이 말 나오면 이렇게 바로 나오셔야 돼요. 시험 문제는 100% 전동기 1분간에 1200rpm 이런 형태로 시험 문제를 줘요. 그래 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출력 3kW 이렇게 주면 킬로와트니까 3000W죠. 3000으로 하셔야 돼. 그러니까 9.5 1200분의 3000 계산기 사용하면 답이 뉴턴입니다. 바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전기 토크 이 공식이네. 이렇게 너무나도 시험에 잘 나오고 있는 공식입니다. 그러면 단위가 뉴턴미터인데 과연 문제 보니까 킬로그램 미터로도 나와 있더라. 그러면 여기에 나온 답을 9.8로 한 번 더 때리면 돼. 그러면 단위가 이렇게 바뀌어요. 왜? 1kgm는 9.8 뉴턴미터입니다. 그래서 직류전동기 토크하면 9.5 n분의 p 단위는 뉴턴입니다. 답을 슬쩍 보시고 킬로그램미터로 되어 있으면 계산하는 것을 다시 9.8로 한 번 더 나눠주시면 됩니다. 아주 중요한 공식이에요. 자, 그래서 직류전동기 토크 공식 기억하셔야 돼요. 이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이번에는 직류전동기 하게 되면 분권이 주력부대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자 여기서 V는 가해준 전압이요. V는 E 플러스 IARA 이거 하나의 정의예요. 단위는 볼트고요. 외우셔야 돼요. 직류전동 계산할 문제 나오면 얘 뺏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원 전압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얘가 회전자 돌아가서 생긴 유기기전류, 유기나 유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저절로 생긴 자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서 생긴 유기기전력 100V 하게 되면 100 플러스 전기자 전류가 얼마요? 그 다음에 전기자 저항이 얼마요? A를 붙이는 이유는 아마추어 전기자라는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직류전동기, 분권전동기의 전원전압 계산하는 문제도 자주 등장을 하니까요. 자, 이 공식. 그 다음에 직류전동기 토크 공식 그냥 외워두셔야 됩니다. 과정까지는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하나 더 무엇이 있느냐 하면 직류전동기 쪽에서는 속도가 있습니다. 직류전동기 제가 들고 있는 이러한 형태가 막 돌 거 아닙니까? 이렇게요. 그러면 이 속도 시험 문제 나온다면 자 속도다 그러면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단위는 RPM이에요. 이렇게 RPM. 자 이건 상수니까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뭐 코일 감으면 변하지 않잖아요. 또 몇 번 감았다 그러면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걸 상수로 놔요. 이것은 뭐냐면 계제에서 나오는 자속. 그 다음에 이것은 전원 전압. IN은 전기자 회전자 쪽으로 흘러들어가는 전기자 전류. 그 다음에 회전자에 감겨 있는 코일에 의한 걔네들이 갖고 있는 저항. 전기자 저항입니다. 그냥 직류전동기 분권에 있어서 속도 어떠한 것이 이렇게 시험에 이 직류전동기 쪽에 잘 나오느냐 하면 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요. 응용 문제로 나오면 참 누구나 다 너무 이 전기 이쪽에서 기기 쪽이 기기하면 전동기, 발전기 뭐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어렵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데 이해만 하면 간단한데 이해 못하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어떠한 것이 시험에 나와 있느냐 하면 이 여기에 일로 흘러 들어가는 여자 전류, 계자 전류. 여자라는 말은 얘가 전자석화돼야만 자석을 뿜어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로 들어가는 여자 전류, 계자 전류가 작으면 속도는 어떻게 돼요?
일로 흘러들어가는 계좌 전류, 여자 전류가 작으면, 얘가 작으면 어우 반비례네. 속도 커지겠죠. 이런 걸 물어본다고요. 이런 것을. 그러니까 일로 흘러들어가는 여자 전류가 작으면 속도 어떻게 돼요? 자석이 작으니까 속도는 커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떠한 것이 나오냐면 이 분권전동기 계좌회로에 퓨즈 넣으면 안 된다. 근데 퓨즈를 넣었어요. 속도 어떻게 돼요? 여기 돌아가는 회전 속도 어떻게 돼요? 물어본다고요. 그러면은 퓨즈 끊어져. 끊어지면 자석은 빵이네. 빵이면 속도 무한대. 너무 빨라. 너무 빨라. 그렇게 되면 이 전동기 자체가 날아가. 실제로 현장에서 본 사람 얘기 들으면 이게 몇 미터 날아가서 떨어진대. 그 큰 전동기 그것이. 자, 요런 거. 그래서 제가 암기해야 될 거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정도 아시면 문제 없어요. 자, 아주 중요한 것들이니까요. 그래서 분권전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는 직권전동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립니다. 분권전동기는 회전자, 그 다음에 계좌 권선체가 병렬이고요. 직권전동기 하게 되면 회로도가 이러한 형태로 돼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러한 형태로. 그러면 계좌권선과 회전자, 얘가 직렬로 돼 있죠. 직권전동기. 자, 중요한 것이 무엇이 시험에 잘 나오느냐 하면 직권전동기는 어디에 있어요? 전철. 그냥 직권전동기 하면 전철을 쓴다. 이렇게. 전철 25,000V 교류 들어오죠. 걔네들 다운시켜서 이제 이 직권전동기 쓰는 거예요. 직권전동기는 제어가 잘 돼요. 제어가요. 그 다음에 토크가 커요. 돌아가는 심이요. 그래서 전철 많은 사람이 탔을 때 스타트 할 때 보세요. 스무스하게 잘 치고 나가죠. 자, 어쨌든 직권전동기는 전철에 쓴다. 그 다음에 분권전동기 어디에 씁니까? 걔는 N극에서 그걸 만들 때 직류 집어넣거든요. 철심에다 코일 감아서 N극에서 그걸 만들고 싶다. 직류. 그때 이제 써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험 문제는 직권전동기 어디에 써요? 전철 나오면 직권전동기 이렇게 하면 끝이야. 얘가 시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전원전압을 가하고 회전자 축에다 부하를 매달면 부하를 매달아야 돼 반드시요. 그러면 부하 전류 흘러 들어가고 계좌 전류 IS 들어가요. 전기자 전류 들어간다. 부하 안 매달면은요. 부하 전류 없으면 계좌 전류 없고 전기자 전류 빵이야. 다 빵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S를 왜 씁니까? 시리즈가 직렬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자 여기에 이 회전자와 계좌 권선이 직렬이다. 그래서 S로. 얘가 갖고 있는 저항을 RS로. 계좌 권선에서 흐르는 전류를 계좌 전류 직권에서는 IS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에서는 일단 속도가 좀 이게 공식이 좀 이렇게 되는데 하나가 더 붙어요. 뭐가? 여기에 계좌권선 저항이. 그래서 뭐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물어봐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제 하나만 암기를 하신다면 직권전동기 무부하다 그러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요? 회전 그 속도는요. 이렇게 되면 무부하다. 이게 빵이면 이것도 빵이야. 이것도 빵이야. 그럼 자속도 빵이죠. 무한대네. 속도가 엄청 빠르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암기가 불편하시면 이거 하나만 가지면 직류전동기 쪽 속도 빠르냐 늦냐. 근데 시험 문제는 100% 속도가 빠르다로 나와요. 잘 모르면 어떤 분은 그래요.
직류전동기 하면 빠르다 하면 다 맞아요. 근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직권전동기는 회전자와 쾌자권선이 직렬로 돼 있고 전철에 쓴다. 아, 이것만 기억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또 이 직류전동기 쪽에 있어서 속도 제어, 직류 먹어서 회전자 돌아가는 직류 전동기 속도 제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전자를 빨리 돌겠다 천천히 돌겠다 하는 방법, 그냥 외우려고 하면 힘들어요. 지금 잘 나옵니다, 얘가요. 자, 직류전동기 제가 들고 있는 이 회전자를 빨리 돌리겠다 천천히 돌리겠다 하는 방법, 이 공식 이거 쓰시면 돼요. 이 분권전동기 뭐 이 공식 속도 하나 이렇게 쓰신다면 직류전동기 회전자 속도죠. 자, 보세요. 전압제어. 자성은 계좌에서 나오죠. 전압제어, 계좌제어, 저항제어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너무나 시험에 잘 나와요. 과있는 문제 보시게 되면 직류전동기 속도제어로 맞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걸 쓰신다면 전압제어, 계좌제어, 저항제어 쉽게 맞출 수 있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어서 직류전동기 제동을 보십니다. 자, 먼저 역전제동. 직류전동기 전기 두 상이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요. 지금 이렇게 두 상 돌아가서 이렇게 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역회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얘와 얘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상이 바뀜으로 인해서 거꾸로 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역전제동은 전원, 여기에 이 얘네들을 전원, 극성을 반대로 한다든가 또는 상회전 방향을 바꾼다. 상이요,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반대로. 자, 이렇게 하면은 거꾸로 돕니다. 그래서 직류전동기 제동 방법 몇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쉬운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역전제동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발전제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발전제동은요, 회전자가 막 돌잖아요. 직류 전원 먹어서요. 그때 전원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회전자가 관성에 의해서 돌 거 아니에요. 그럼 발전기가 되는 거죠. 전동기도 전기 만들잖아요. 그래서 가해진 전원을 끊어버리면 발전기가 돼요. 그러면은 전동기와 발전기는 토크가 반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꾸로 돌라고 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우는 거예요. 그때 생긴 전류는 회로에 저항이 있으니까 저항해서 열로 다 방출을 하고요. 자, 그래서 발전제동, 가해진 전원 전압을 끊어버리면 발전기가 되면서 토크는 반대로 되니까 그렇게 회전자 세운다. 그때 생긴 전류는 저항이 있으니까 저항해서 열로 방출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또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회생제동이라는 것도 있어요. 회생제동. 이 회생제동은요, 가해진 전원을 끊어버리면 발전기가 되죠. 회전자가 돌면서. 그러면 그때 생긴 전류를 회생을 해서 그때의
회전자를 세운다 이 말이에요. 회생제동 세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 세 가지. 자, 이어서 직류 전동기, 뭐 발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직류 전동기 손실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직류 전동기 손실. 자, 직류 전동기의 손실을 보게 되면 고정선, 이 고정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하가 매달리든 안 매달리든 항상 고정적으로 손실이 생기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무부하선 이렇게도 말해요. 그러니까 전동이 일단 돌아가면 부하를 축에다 매달든 안 매달든 고정적으로 생기는 손실, 고정선. 철심에다 코일 감아서 N극 만들고 S극 만들고 그 다음에 자속 나오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고정적인 손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강판에다가 규서 집어넣어 봤고 또 이렇게 쌓아가지고서 이렇게 두툼하게 해서 또 이렇게 또 사용도 하고, 여기 철심처럼요. 여기 현재 들고 있는 철심도 속된 말 쪼가리짜리 붙인 거예요. 주물은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고정선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일단 철손이 있습니다. 철에 의한 손실. 여기에는 히서, 테리, 시스 손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와류손이라는 것이 있어요. 와류선. 철에 의해서요. 그러니까 이 교류가 들어가다 보니까요, 철에 의한 히스테리시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히스테리시손이라고 하는 것은 철심에다가 코일 감아서 줄을 올려주면 자석이 됐다. 전자석 됐다. 끊으면은, 전원을 끊으면 자석의 성질을 품는 거예요. 품으면 안 되는데. 품으면 걔네들에 의한 손실이 생겨요. 그래서 전동기나 발전기나 변압기는 열나요. 그것이 히스테리시스 선 이렇게 말해요. 그 열 안 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교류가 들어갈 때 그때 자석의 성질을 없애도 얼마만큼의 아주 작은 자석을 품기 때문에 걔네들에 의한 전력 손실, 히스테리시선. 자, 그 다음에 와류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석을 만들어-가지고 줄 때 새는 그 자석 걔네들에 의해서 전류가 생겨요. 아주 작지만요. 그 생긴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손실, 와류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철선 기본적으로 생기고, 그 다음에 기계선.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베어링으로 회전자 받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기계선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마찰선, 베어링 받치니까 베어링끼리 마찰한 마찰선. 돌아가면서 바람 또 영향 받아야 되잖아요. 풍선이 있어요. 자,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전기 쪽에서는 시험에 잘 나오고 있는 철선, 히스테리시선 더하기 와류선, 기계선, 마찰선, 풍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 또 있느냐 하면 이 직류전동기, 직류 발전기 쪽에서 가변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변선. 이것은 이제 부하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회전자 축에다 부하를 매달아요. 또는 어떤 부하를 써요. 그럼 그 부하가 코일이 많이 감겨 있으면
그 손도 변하겠죠. 코일 많으면 많은 손실이 생겨요. 그래서 동손, 주력부대가 동손입니다. 변하죠. 부하가 코일 많이 갖고 있으면 동손 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표유, 부하선. 이 표유 부하선은 이 가변선 쪽에 어떠한 손실이 생기는데 어떠한 손실인지 밝힐 수가 없어요. 표유 부하선은 가변선에 속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이것도 간단하지만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유도전동기 쪽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직류 먹어서 돌아가는 회전자가 돌아가는 직류전동기 했고요. 그 다음에 유도전동기 쪽. 유도전동기 하면 전원 전기 에너지를 먹어서 회전자가 돌아가는. 자, 여기에는 삼상 유도 전동기가 있고 단상 유도 전동기가 있습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는 자, 이렇게 규소강판을 성층에서 만든 이 철심에 코일을 이렇게 삽입을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삽입을 해서 자, 여기 세 선이죠. 삼상. L1, L2, L3 120도 위상차가 나죠. 그럼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자석이 뺑글뺑글 돌아요. 그러면 제가 들고 있는 이것이 돕니다. 회전자가. 이 축을 이용해 먹는 것이 전동기라고 그랬죠. 제가 들고 있는 것은 삼상 유도 전동기입니다. 그러면 삼성 유도 전동기 먼저 중요한 거. 자, L1, L2, L3 지금 이렇게 돕니다. 거꾸로 돌리려면 삼상 전원 중 하나는 냅두고 두 개만 바꾸면 거꾸로 돌아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러한 형태로 이렇게 두 상만 바꾸면 전동기는 거꾸로 돌아요. 삼상 유도 전동기에 있어서. 유도. 전기가 유도를 하죠. 전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돌아가죠. 삼상 유도 전동기. 그러면 먼저 삼성을 먹어서 돌아가는 삼성 유도 전동기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먼저 삼성 유도 전동기 쪽. 자, 여기서는 먼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농형이 있습니다. 농형 유도전동기가 있고 그 다음에 권선형 유도전동기가 있어요.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그러면 농형 유도전동기 이것은 삐뚤어진 홈이다. 무엇이? 회전자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들고 있는 것이 삼상유도 전동기예요. 이 회전자가요. 홈이요. 이렇게 일자로 파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삐뚤어지게. 이 안에는요. 다람쥐 쳇바퀴처럼 여러한 것이 들어가서 있어요. 이렇게. 여기 이제 이렇게 감쌌어요. 자, 삐뚤어진 홈을 만들어 놓은 이 농형 유도 전동기는 왜 삐뚤어진 홈을 합니까? 소목재. 이것만 아시기 바랍니다. 얘가 돌아갈 때에 소목재. 이렇게 해서 이제 가정시험에 출제를 하고 있죠. 소목재. 자, 이어서 권선형 유도 전동기. 자, 이 권선형 유도 전동기인 경우에는 이 안에 이 코일이 Y자 형태로 묶여져 있어요. 권선형 유도 전동기는. 그래서
그 회전자 안이 이 코일 뭉치로 이러한 형태로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또 이것들은 이렇게 슬립링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붙여가지고요. 여기에 이제 브러쉬가 또 이렇게 있고 브러쉬에서 이런 형태로 이렇게 뽑아냈어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가변저항을 붙였어요. 이것이 여기까지가 하나의 이제 축입니다. 이것이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삼성을 집어넣으면 회전자가 돌겠죠. 여기 회전자를 빨리 돌리고 천천히 돌리고 하는 방법. 여기에 가변저항이요. 저항을 크게다 작게다 할 때에는 가변저항 이렇게 표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깥에 손잡이로다가 이거 Y결선 했잖아요. 그래서 저항을 키우면 빨리 돌고 저항을 줄이면 천천히 돌고 이렇게. 자, 결론. 권선형 유도전동기는 이 속도 제어할 때에 비례 추이 이용한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례 추이. 자, 이거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비례 추이는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에 2차 저항, 2차 저항을 증가시키면 슬립이 커지고 슬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속 속도하고 삼성 집어넣으면 극에 따라서 자속이 빠르고 늦고 해요. 그러니까 회전자와 제가 들고 있는 회전자와 그 다음에 자속 속도와 그 갭이 슬립이에요. 자, 그러면 2차 저항을 키우면 슬립 비례해서 증가해요. 또 돌아가려는 심, 기동 토크 비례하지만 커져요. 근데 여기에 회전자 속도는 떨어지고 또 추월료 또 떨어져요. 반비례적으로. 자, 2차 저항을 키우면 슬립 커진다. 비례해서. 또 돌아가려는 심, 기동 토크 커져요. 그 다음에 돌아가는 속도는 떨어지고 그 다음에 코일, 전동기 쪽 코일로 흘러들어가는 전류는 또 이렇게 떨어져요. 이 권선유도 전동기는 이 원리를 이용해서 회전자 속도를 제어를 합니다. 권선유도 전동기 하면 비례추이 이용한다. 바로 나오셔야 돼. 시험에 넘어나도 잘 나와요. 각종 시험에.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삼성유도 전동기 정방향, 역방향. 역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삼성 전원중 한상 대비를 두고 두 상을 바꾸면 거꾸로 돈다. 다음, 삼성유도 전동기는 두 타입이 있더라. 농형이 있고 권선형이 있더라. 농형의 경우에는 이 안에 타람쥐 쳇바퀴 같은 것이 있는데 지금 여기 이제 알루미늄이 덮어놨죠. 그래서 이 슬롯, 홈, 거기에 들어가 있는 슬롯은 비뚤어지게. 왜? 소음 억제 위해서. 다음에 권선유도 전동기는 회전자 안이 이러한 타입으로 되어 있더라. 이거 제어할 때에는 비례추이 이용한다. 여기에 2차 저항을 크게 했다 작게 했다 함으로 인해서 속도를 빠르게 천천히 한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비례추이 자 이용한다 그랬는데 슬립이라는 말을 제가 했어요. 슬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 회전자 속도하고 그 다음에 이 자속 속도하고 같다면 슬립은 빵이죠. 근데 이 자수 속도하고 회전자 속도하고 차이가 나는 걸 슬립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삼성유도 전동기에 있어서 슬립 공식이요. 슬립은 NS 빼기 N. 자, 여기에 이게 뭐냐면 싱크로나이저예요. 같은 그런 말이에요. NS.
자, 그러면 이거 반드시 기억이 되셔야 될 것이 뭐냐면 동기속도. P분의 120F라는 아주 유명한 이러한 공식이 있어요. 그러면 자, E극이다. N극에서 그러한 발전기, 전동기 좋아요. 2극짜리 우리나라 60Hz 쓰지요. 그렇다면 지금 2극 그다음에 우리나라 60Hz 써요. 계산하면 3600 RPM이 나옵니다. 분당 회전자가 4600바퀴 도는 거예요. 4극이면은요. 60Hz 1800 RPM. 6극이면은요. 1200 RPM.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기억이 되셔야 할 동기속도. 그다음에 이번에는 회전자 속도. 회전자 속도는 제가 들고 있는 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부하 매달면 일반적으로는 동기속도로 못 돌아요. 여기 매달면은 이게 힘 받으니까요. 어쨌든 회전자 속도 공식은 N은 정의가 이와 같이 됩니다. 동기속도는 P분의 120F죠. 1 빼기 이것은 슬립. 2극이 60Hz고 슬립이 0.2다. 그러면 회전자 속도 구할 수 있잖아요. 아주 유명한 공식이죠.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 또 알으셔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삼성주도 전동기 쪽에서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슬립. 자, 회전자 정지다. 슬립은 1 이렇게 정리를 해요. 시험에 잘 나오고 있죠. 각종 시험에. 회전자 정지. 슬립은 1. 그 다음에 이번에는 회전자가 동기 속도다. 그러면 슬립은 빵. 왜? 회전자가 자수 속도가 똑같이 돌면요. 슬립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 보통인 경우에는 부하를 매달았다. 그러면 부하를 매달면 슬립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말을 해요. 반드시 기억이 되셔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런 정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이어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이 또 무엇이 나와 있느냐 하면 어떤 것이 나와 있느냐 하면 삼상유도 전동기 기동법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농용 기동법이에요. 농용. 자, 삼상유도 전동기 기동 방법, 스타트 시키는 방법,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삼상유도 전동기 스타트 시키는 방법, 기동법. 자, 먼저 전전압, 기동, 전전압 기동, 직입 기동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요, 5kW 이하, 1마력은 746W입니다. 이 마력하면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얘를 746으로 나누면 몇 마력 나오겠죠. 뭐보다 조그만 것들은 이렇게 전원전압을 그냥 집어넣어요. 그러면 서지 전류, 처음에 스타트할 때는 전격 속도로 돌 때 그때 먹는 전류 5 내지 7배가 들어가요. 스타트할 때, 기동할 때. 그러면은 이 큰 용량 전동기는 코일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소손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5kW 이하인 경우에는 전전압 기동을 해요. 서지 전류 5 내지 7배더라도 괜찮다. 자, 전전압 기동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Y 델타 기동. 이것은요, 5kW 이상, 15kW 이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래서 코일 걔네들을 스타트 할 때에는 여기에 삼상을 집어넣어 가지고서 여기에 나오는 결선을 이런 형태로 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자, 여기에 L1, L2, L3라고 한다면 코일 같은 방향 감았어요. 끝나는 부분을 이렇게 콧문을 시키는, 이렇게 저는 선명 집어넣어서 Y결선을 하고, 그 다음에 정교 속도로 도달했다. 그러면 그때는 또 바꿔서 이렇게 델타 결선을 하는, 이게 델타 결선이죠. 이러한 형태가 델타. 그래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Y결선을 하면 어떻습니까? 근데 이 토크가 이 경우가 크거든요. 그래서 스타트 할 때는 Y로, 그 다음에 정규 속도에 도달하면 델타로. 이 Y와 델타는 3분의 1 저울류 관계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Y결선으로 하면 얘로 델타를 했을 때보다 3분의 1 저울류만 먹어요. 그러니까 스타트 할 때에는 저울류 들어가는 것을 줄여보겠다. 이게 코일 안 태워보겠다 이거죠. 그래서 스타트 할 때는 델타를 했을 때보다 Y로 잡아 돌리면 스타트 할 때는 3분의 1 전류만 먹으니까 조그만 전류가 코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5kW 이상 15kW 이하는 Y결선으로 스타트를 하고 정체수에 도달하면 델타로 넘기는, 이렇게 이러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종 전기 기능사 기사 쪽에 또 승강기 기능사 실기 때에도 Y델타 이러한 회로가 나오고 있어요. 실기 때 거의 뭐 Y델타 이러한 실기 때 전기 배선하는 거죠. 뭐 정유가 아니면 Y델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세 번째로 리액터 기동이라는 것도 있고요. 리액터 기동이나 기동 보상기, 방식, 이런 것이 있는데, 기동 보상기라고 하는 것은 15kW 이상인 경우에 전동기 용량 상당히 큰 거죠. 이렇게 연결한다 이거.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게 이제 변압기인데 이 코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중간에서 이렇게 접점을 만들어요. 저울이라고 하는 놈은 저항이 크면 안 가지요. 자, 들어왔어요. 일로는 못 갈 것이고요. 저울류가 들어와서 일로는 안 갑니다. 저항이 없는 대로 이렇게 해서 전동기 쪽 하는 거예요. 여기는요. 일로 안 가죠. 여기 저항이 있으니까요. 들어와서, 요렇게. 들어와서, 요렇게.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 조금. 그렇죠. 저항 조금. 그러니까 전압도 조금. 그러면은 전류도 조금. 그러니까 조그만 전류로 전동기 스타트 시킨다. 그 다음에 일단 전기력 속도에 도달하면 이 스위치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러면 전류는 일로 안 가겠죠. 저항이 있으니까. 전류는 이렇게 가겠죠. 여기도 얘가 일로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갈 것이고, 여기도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스타트 할 때는 전압도 떨어뜨리고 전류도 조금, 전기 속도에 도달하면 썰이 전류는 필요 없어요. 스타트 할 때가 문제예요. 그래서 스타트가 일단 돼서 전격 속도에 도달하면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이러한 회로도가 뭡니까? 기동 보상기법,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단상 유도 전동기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119페이지인가요? 거기 보면 단상 유도 전동기가 있어요. 자, 이 단상 유도 전동기는 전기 두 상을 먹어서 이제 돌아가는 거, 회전자가요.
이거 삼상유도 전동기도 한상유도 전동기도 전기 두 상만 이렇게 들어가지 모양은 똑같아요. 여기다 코일 철심 슬롯에다 코일 넣는 건 똑같아요. 형태도 똑같아요. 회전자도 이러한 형태로 이제 돌아가고 있어요. 단지 단상, 전기 두 상을 먹어서 돌아간다 이 말. 우리 일생생활에 선풍기, 냉장고 다 탄성유도 전동기예요. 삼성유도 전동기는 현장에 가면 큰 기계 이런 거 돌릴 때 삼성유도 전동기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면 삼상유도 전동기 있죠. 탄성유도 전동기 있죠. 자, 탄성유도 전동기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탄성유도 전동기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이 전동기는요, 규사광판 성층해가지고요, 코일 감거든요. 어떻게? 이러한 형태로 코일 감아요. 자, 이쪽도 오는데 설명을 위해서 두 손만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교류 전원이 가해졌다. 그러면 여기 이제 회전자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 전류 흘려주면은요, 자석이 왔다 갔다만 해요. 교번자석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교번자석. 자석이 뺑글뺑글 돌아야만 돼요. 회전자장이라야만 회전자는 돌거든요. 회전자장은 L1, L2, L3, 120도 위상차가 나니까 자동으로 회전자장이 생기는데, 단상 들어가가지고는요, 자석이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 안에 회전자는 못 도는 것이죠. 그래서 주건선, 그 다음에 탄상유도 전동기는 보조건선을 반드시 매달아야 돼요. 보조건선. 그래서 얘가 자석을 줌으로 인해서 이렇게 회전자장이 생겨요. 이것이 탄상유도 전동기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 폰상, 기동형, 자, 탄상유도 전동기, 그 다음에 콘덴사, 기동형, 또 유도전, 이 콘덴사인 경우에는요, 여기에다가 콘덴사를 매달아요. 이렇게. 콘덴사 매달면 또 이 역률이 이게 좋아져요. 콘덴사 하면 역률 좋아진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콘덴사 기동형 유도전동기. 자, 그 다음에는 반발 기동형 유도전동기. 이것은요, 요 회전자 여기에 코일을 간 게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N극을 만들었다. 여기 S극을 만들고요. N극이 있는데 이 회전자, 이 코일 얘네들이 N극 대게, 여기는 S극 대게, 이렇게. 그러면은 튕길 거 아닙니까? 스타트 할 때. 그러면은 반발 기동형 유도전동기. 그 다음에 또 어떠한 탄성 유도전동기가 있느냐 하면은 세이딩 코일형. 이 세이딩 코일형, 이것은요, 회전자장 만들 때 보조 건선이 필요 없어요. 쟤는 이렇게 잘라버렸어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 N극에 쓰고 여기를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반지처럼 이렇게 구리를 하나 끼워놨어요. 세이딩 코일. 얘에 의해서 여기에 회전자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획기적인 그러한 기술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데 현장에서 안 쓴다고요. 역률도 안 좋고요. 콘덴사를 이제 쓰고 있는데 역률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시험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동 토크가 가장 큰 것이 뭡니까? 반발 기동형.
N극 있는데 N극 생기게 하고 기동할 때에요. 튕기면서 얘가 반발 돌아가는 힘이 무엇이 여기에 회전자 반발 기동형이 기동 토크가 가장 커요. 그 다음에 콘덴사를 쓴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분상 기동형 그 다음에 세이링 코일형 기동 토크는 이러한 순서입니다. 반드시 기억이 되셔야 됩니다. 시험에 각종 시험에 잘 나오니까요. 자, 반발 기동형이 기동 토크가 가장 크다. 그 다음에 콘덴사형 기동형. 그 다음에 기억이 되셔야 될 것은 세이딩 코일형. 세이딩 코일형은 전동기 회전자를 역회전을 못 시켜요. 이것도 중요해요. 세이딩 코일형은 역회전이 안 된다. 이렇게 정리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동기, 전동기 쪽 이렇게 마지막으로 장난 찍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같은 속도로 돌아가는 또 전동기가 있어요. 부하에 달면 속도는 떨어지는데 슬립이 생기는데 이 동기 전동기라고 하는 놈은 항상 똑같은 속도로 돌아요. 참 그 희한하죠. 이것은요. 동기 전동기 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동기 전동기 114페이지 나와 있네요. 동기 발전기도 있고 동기 전동기도 있어요. 근데 얘는 항상 부하 매달든 안 매달는데 똑같은 속도로 돌아요. 동기 속도 NS는 너무나도 유명한 공식 위옷이 된다고 그랬죠. RPM 이렇게. 그 다음에 현장에서 현재 발전기 쓴다면 다 동기 발전기입니다. 그리고 아주 이 동기 발전기 동기 전동기는요 좀 아주 특이해요. 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직류 발전기 하게 되면은요 N극 S극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이게 전기적 코일 감기거든요. 이런 형태로. 자, 이런 형태에서 구멍이 뭐 16개, 24개, 32개 막 뚫어져 있으면, 슬롯이 돼 있으면 거기다 코일 감아요. 코일 예를 들어서 1번에서 19번이다. 그러면 100번.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구멍을 해서 2번에서 뭐 몇 번에서 또 100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전기자를 돌려요. 회전자를. 이 동기 발전기인 경우에는 완전히 반대예요. 동기 발전기인 경우에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것이 뭐냐면 안에 이 돌아가는 것이 직류 발전기인 경우에는 전기자라고 그랬잖아요. 회전자가 전기자. 근데 이 동기 발전기인 경우에는 완전히 반대로 해서 자, 이러한 형태로 돼 있어요. 이렇게요. 이게 이제 얘네들 이름이 뭐냐면은 이렇게 돼 있는 요 가운데에 있는 이것이 계자예요. 계자. 물론 여기다가 이제 코일을 감아요. 이렇게 해서 N극을 만들고 S극을 만듭니다. 이렇게 직류 전류를 줘서 N극 S극을 만들어요. 이렇게. 자, 계자. 그 다음에 이 철심 여기에 구멍 뚫어져 있다고 그랬죠. 뭐 24개, 32개 이런 형태로 이렇게 슬롯이 돼 있으면 여기에다가 코일을 감아서 이렇게, 여기에다가 코일을 감아서 이런 형태로, 여기에다가 또 코일을 감아서 이렇게 Y결선을 이렇게 동기 발전기는 이런 형태로 해요. 그래서 안에서 계자를 잡아 돌리면 NSS로 잘해서 나오니까요. 그러면
이 코일에 자력선을 돌면서 변화를 주니까 나오는 거예요. 일로 전압전류가 나오는 거예요. 동기발전기. 동기발전기는 계좌를 돌린다. 전기자는 냅두고 계좌를 돌린다. 너무 재밌잖아요. 직류발전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직류발전기는 전기자를 돌렸죠. 여기 전기자를. 얘네들을 전기자를 돌렸어요. 계좌는 냅두고. 그래서 전기자로 전류 흘러나오고 전압이 흘러내렸죠. 근데 동기발전기는 전기자는 놔두고 계좌를 돌리는 거예요. 코일 감아서 N극 S극을 만들어서 그러면 돌면서 예를 들어서 S로 자력선 나오니까 코일에 영향을 주니까 코일에 자속 변화가 생기면 N치 법칙에 의해서 전압전류가 생기겠죠. 자, 회전계장이다. 동기발전기 회전계장이다. 그러면 전동기 하면은 먹어야죠. 이번에는 전동기니까 먹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을 먹으면 회전자정이 생기겠죠. 회전자정이 생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요 N극 S극이 있는 데에 구멍 뚫어가지고서 여기다가 코일을 집어넣었어요. 코일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200번 구멍 뚫어서 얘네들 이름이 뭡니까? 제동건선. 제동건선. 자, 그러면 L1, L2, S에 전압 나서 회전자정이 생겼다. 그러면 이 제동건선에 자속 변화가 생기니까 전류 흐르죠. 그러면 차장한 도체에 전류 흐르면 돌겠죠. 여기 얘는요. 그래서 결론. 동기전동기는 기동 토크도 생기게 하고요. 그 다음에 속도가 동기 속도로 못 돌면 잡아주는 난조 방지도 해요. 너무나도 시험에 잘 나와요. 동기발전기, 동기전동기의 제동건선. 자, 동기발전기는 제동건선은 난조 방지하여 제속도에서 떨어지면 그래서 난조 방지. 그 다음에 전동기는 이 N극 S극에 설치되어 있는 제동건선은 기동 토크도 생기게 하고 난조 방지도 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